아직도 자동 자막을 안 쓰신다고요? 뭔가 인식률도 구리고 그거 고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효과도 제대로 못 넣어? 그래서 안 쓰시는 분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보다는 인식률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고 작업 시간을 대폭 줄여주는 프리미어 프로 자동 자막 기능 2023 최신 버전 기준으로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또 저만의 자동 자막 사용 팁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프리미어 프로 최신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능이 생기고 나서 한동안 변화가 없다가 최근에 텍스트 기반 편집이라고 아무튼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 그 뒤로 약간 사용 방법이 달라져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면은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프리미어 프로가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은 제 이전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게 헷갈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신 버전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이렇게 컷 편집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전 영상인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 사용 영상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컷을 사용해본 첫인상은 나름 주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이에요. 자, 먼저 창에서 텍스트라는 패널을 꺼내줍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트라는 패널이 있고 여기에 대본으로 캡션 만들기를 누르면 되는데 이전 버전에서는 대본 탭에 들어가서 작업을 진행해줬어야 하는데 이제 이 대본 탭에서 받아쓰기를 하면은 영상 컷 편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스 영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컷 편집 전의 상태를 음성 인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지 않고 캡션에 들어가서 대본으로 캡션 만들기를 클릭해 줄 겁니다. 자, 이제 자동 자막을 쓰기 전에 자동 자막이라 함은 음성 인식을 하고 그 음성 인식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자막을 그래픽으로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 많은 설정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 설정을 저장해서 쓰는 캡션 사전 설정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은 무시하고요. 아래에 있는 캡션 작업 환경 설정을 눌러줍니다. 소제목 그대로 두시고 스타일은 나중에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이 옵션들은 자막을 어떻게 그래픽으로 옮겨줄 것이냐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최대 문자 길이를 30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줄에 너무 길게 있으면 또 자막이 이상하고 또 너무 짧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게 30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30으로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딱딱 문장이 나눠지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손을 좀 봐줘야 하고요. 최소 기간, 이것도 그냥 그대로 둡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낮춰도 되는데 늘리는 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줄 수에서 한 줄, 두 줄 이런 게 있는데 기본 세팅은 두 줄이지만 저는 한 줄로 설정을 합니다. 일단 뭐 이것도 취향 차이긴 한데 두 줄로 하게 되면 어떤 건 한 줄, 어떤 건 두 줄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영상의 약간 일관성이 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갑자기 설명이 좀 길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두 줄로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두 줄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한 줄로 설정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받아쓰기 환경 설정으로 넘어갈게요. 언어는 여기서 한국어로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뭔 다운로드 버튼 같은 게 있죠. 일단 한국어로 설정을 하면은 이게 언어팩을 다운로드해서 진행하는 시스템인데 이전에는 인터넷을 연결해야만 이것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어요. 다만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언어로 음성인식 작업을 해줘야지 이 언어팩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 한 번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로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스피커 라벨링은 이제 사람이 두 명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 목소리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인물 A가 말한 거, 인물 B가 말하는 거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를 누르는데 저는 솔직히 이 기능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오디오 분석에 트랙 오디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현재 혼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가 편집한 영상이 트랙 1번에 오디오가 있고 트랙 2번에도 오디오가 있잖아요. 그런데 트랙 2번에 있는 거는 사실 쓸모없는 오디오예요. 이건 지금 투캠으로 찍은 거라서 그런 건데 그럴 때 오디오 트랙 2번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혹시나 배경음악을 미리 깔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오디오 분석을 하면은 배경음악에 있는 보컬까지 음성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트랙 오디오를 혼합이 아니라 지금 내 목소리가 있었던 오디오 트랙 1번 이것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및 캡션 만들기를 누르면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있는데 최초 한 번은 언어팩 다운로드라고 돼서 어도비로부터 언어팩을 다운로드 받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최초 한 번만 진행하면 돼요. 이후에는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희한하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껐다 킨다. 저는 컴퓨터 자체를 껐다 켜볼게요. 자, 이렇게 음성 인식과 자동 자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영상 처음으로 가서 쭉 볼까요?
팝컷을 사용해본 첫인상은 나름 주요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존의 애플 동영상 편집 앱인 아이무비 같은 경우에는 맥용 아이무비에 비해서 굉장히 자, 이렇게 음성인식도 잘 되고 자동자막도 잘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면 아시다시피 음성인식에서는 흔하게 쓰이지 않는 말인 뭐 팝컷, 이것은 파이널 컷 프로의 줄임말이죠. 이런 거 잘 인식이 안 되고요. 전문 용어 같은 거 잘 안 되고, 저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컨트롤 A, 컨트롤 B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외에 웬만한 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자막도 적절히 나눠진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좀 고쳐보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하면 약간 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음성인식과 자동자막을 하면서 프리미어 프로에 뭔가 메모리가 쌓여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줍니다. 이제 음성 인식된 자막을 수정해 볼 건데요. 만약 이렇게 나온 자막의 이 나눠지는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시 하고 싶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음성 인식 데이터가 남아 있으니까 음성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막을 다시 입혀줄 수 있습니다. 여기 소 제목에 트랙 삭제를 누르면은 자막이 삭제가 되고요. 캡션에서 대본으로 가면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음성 인식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수정을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일을 2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여기서 자막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CC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설정을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캡션 만들기를 누를게요. 자막 수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여기 이렇게 자막을 탐색하면서 이쪽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이쪽 텍스트 패널에서 이 자막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정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냐? 여기 미리 보기 창에서 진행하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누르다가 살짝 이렇게 옮겨질 때도 있거든요. 실수로 눌러가지고. 그리고 약간 여기서 하면 렉이 걸려요. 프리미어 프로가 참 원래 좀 성능이 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캡션에서 이렇게 수정하고, 상위권도 아니고 사용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합니다. 팝컷을 사용해본 첫인상은 나 사용해 본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들으면서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이 있는데, 뭐 유행어라든지 뭐 신조어라든지 제품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파크스라고 이상하게 음성 인식이 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는 여기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팝커스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은 한 개밖에 없는데, 내가 팝컷을 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했다면 팝커스라고 인식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기 바꾸기를 누른 다음에 팝컷이라고 해준 다음에 바꾸기 또는 모두 바꾸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팝크스라고 인식된 거는 다 팝컷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팝컷을이라고 되는 문제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또 팝컷을이라고 하는 부분은 팝컷을이라고 한 다음에 모두 바꾸기 눌러주면은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더 작업을 빠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자막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막의 틈 같은 부분이 이 아래 트랙과 완전히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영상은 여기서 나눠졌는데 자막은 여기서 나눠졌죠. 이건 약간 프리미어 프로가 좀 업데이트를 해줘서 딱 맞게 진행을 해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옮기지 마시고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 맥은 커맨드 키를 이용해서 이 자막 사이에 있는 거, 이 마우스 커서가 될 때 이렇게 옮겨주면은 아래랑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막 틈 같은 거 맞추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자막이 사라지는 부분도 살짝 존재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 어쩔 수 없이 단축키 따로 없이 그냥 이렇게 옮겨서 메꿔줘야겠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인식이 깔끔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한번 자막을 끊어주고 싶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선 이 끊어줄 타이밍에 간 다음에 애플 동영상 편집 앱인 아이무비 같은 경우 여기 편집 앱인에서 끊을게요. 이쪽에 타임바를 이렇게 둔 다음에 자막을 컷 편집하듯이 C 눌러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은 딱 인식해서 잘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막이 똑같은 게 2개가 생겨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막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지워주고, 그리고 뒤에는 이 앞에 내용을 지워주고 하면은 기존의 애플 동영상 편집 앱인 아이무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겠죠. 또 자막 2개를 합치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2개를 동시에 Shift 누르면서 선택한 다음에 이 버튼 눌러주면은 이렇게 잘 병합이 됩니다. 간단하죠? 지금은 굉장히 이상한 폰트로 되어 있는데 이 폰트도 바꾸고 스타일을 좀 변경해보고 싶다 하시면요, 일단 자막 하나를 클릭해 준 다음에 창에서 기본 그래픽이라는 패널을 켜줍니다. 이 기본 그래픽 패널 다들 잘 쓰고 있죠? 저는 여기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창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서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주면 되는데, 일단 폰트부터 바꿀게요. 폰트는
뭐 아무거나 옴니고딕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동 자막으로 만들어진 자막 같은 경우에는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칸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 칸 안에서 자막이 커질 경우에는 이렇게 두 줄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이 아래거든요. 아래에 설정되어 있다는 거고, 가운데를 누르면은 이 공간에 가운데에 설정되어 있고, 위쪽을 누르면은 위쪽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보면 영역이라는 것도 있는데 가운데를 누르면은 이 자체가 가운데로 옵니다. 이 박스 자체가요. 위쪽을 누르면 위쪽으로 가고 뭐 이런 건데, 이 자막을 만드는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되는 자막도 많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을 기준으로 자막이 나오는 이런 자막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기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래 가운데로 할게요. 그리고 아래에서 자막의 색깔이나 선, 이 선은 윤곽선이에요. 윤곽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배경은 이제 그냥 단순한 이런 사각형 배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각형 배경의 크기, 그리고 모서리 둥글기 이런 것들 조절할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두운 영역,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림자인데 현재 검정색의 단순한 그림자로 되어 있는데, 맨 아래 거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희미해지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블러 처리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내가 디자인 센스가 너무 없어서 자막 디자인 어떻게 될지 정말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딱 두 가지 스타일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능 스타일인데요. 약간 영상에서 감각적인 거나 진지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단 폰트 중에서 조금 굵고 귀여운 폰트를 선택해주세요. 영상에서는 얇은 폰트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얇은 폰트는 디자인을 잘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디자인 센스가 있는 분들은 얇은 폰트 잘 쓸 수 있는데, 디자인 센스가 없는 분들 최대한 얇은 폰트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막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걸 쓰기보다는 어도비 폰트를 쓰시거나 눈누를 쓰시거나 이런 데에서 추천해 있는 폰트를 쓰시거나 조금 디자인이 좋아 보이는 폰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저는 릭스 독립고딕이라는 폰트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자세히 보면서 편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칸을 늘려서 이렇게 자세히 좀 더 크게 보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칠은 하얀색으로 자막을 쓰시고, 선은 너무 굵지 않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면 되는데 이건 또 영상의 해상도나 글자 크기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대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키보드의 위 아래 방향키를 이용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배경을 써도 되는데 저는 배경을 빼고요. 어두운 영역을 이용해서 어두운 영역 100%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이 세 번째 옵션은 한 3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늘려보세요. 저 한 6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옵션은 그냥 0으로 둡니다. 0으로 두면은 그냥 딱 나쁘지 않은 깔끔한 예능형 스타일의 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꾸미 효과가 덜한 것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요, 이런 선 빼시고요. 어두운 영역에 있는 이 세 번째 옵션, 이것을 0으로 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옵션, 이것을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글자 뒤에 은은한 그림자가 비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은 이렇게 약간 하얀색 배경에 하얀색 글자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글씨체지만, 이 어두운 영역에 은은한 그림자가 있음으로써 이런 식으로 글씨가 잘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옵션을 조금만 올려주면은 조금 더 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글씨체도 얇은 글씨체 써도 잘 보입니다. 예, 나쁘지 않게 보이죠. 하지만 어두운 영역 없으면은 이게 굉장히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 꼭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이렇게 옮겨보면은 다른 글씨는 적용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이 자막 하나에만 적용이 된 거라서 여기에 트랙 스타일 만들기를 누릅니다. 만들기에서 내가 이름 써줄게요. 그냥 스타일 1이라고 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에 스타일이 추가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 스타일에서 이 트랙 또는 스타일로 밀어내기, 이게 있는데 이거 한번 눌러서 트랙의 모든 캡션으로 확인해줍니다. 그러면 영상에 전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이거 안 눌러도 되긴 합니다만 내가 수정을 했으면 반드시 이걸 눌러줘야 제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뭐 내가 이렇게 글자 색깔을 이렇게 바꿨다, 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꿨다 한 경우에는요, 또 이거 내가 설정한 것만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다 적용하고 싶으면은 이것을 눌러서 이렇게 확인 눌러줍니다.
짜자잔. 자, 그런데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 쓰면은 이런 자막에 효과도 넣고 애니메이션도 넣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을 못 넣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이 기능을 쓰면은 이런 자막에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에도 나름 제가 팁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출력할 때도 내보내기 가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자막이 잘 들어와 있는데 혹시나 이런 사전 설정을 옛날 포맷으로 하는 경우에 가끔 이렇게 자막이 없이 출력이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여기 있는 캡션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인데요. 캡션에 불을 켜고 영상이 검정색이니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비디오의 캡션 굵기, 이것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자막이 영상에 잘 보이니까요. 출력하기 전에 이렇게 자막이 잘 보이나 한번 눈으로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자막을 SRT 동영상 자막 파일로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이 SRT 동영상 자막 파일을 이용해서 유튜브에 있는 CC 기능이 있죠. 그 기능으로 이 자막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텍스트 패널의 캡션에서 점점점을 누른 다음에 내보내기, SRT 파일로 내보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SRT 파일로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동 자막을 이용해 자막을 만드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여러분이 조금 더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고 싶다 하시면은 비디오 클래스의 타링 강좌 매우 추천드리니까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욱더 유용하고 재미있는 비디오 클래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